네, 오프닝 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0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분 또 모시고 또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금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슈를 통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밝은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화입니다. 미국 시장은 하루 쉬고 개장을 했는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환 예고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탓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이날 코로나 사태의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를 돌파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1.86%로 2020년 1월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7%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지난주 실적을 공개한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잠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실제 국채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다시 시장에 불안감을 불러온 듯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우리나라가 어제 하락할 때 일부 선반영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현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이 아닐까 합니다. 어제 증거금은 32조가 들어왔고 오늘 경쟁률 보시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워낙 청약률이 높은 미래에셋증권은 균등 배정 물량이 거의 없을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에너지솔루션 기관 수요 예측에 1경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가운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역대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SKIE 테크놀로지가 80조였는데 이 금액을 깰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너무 몰리는데 이 자금들이 일부는 주식을 사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모르고 청약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에너지솔루션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전지, 소형 전지, ESS 전지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형 배터리, 그린 에너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기 등에 쓰이는 소형 전지와 대형 전기 저장소라 불리는 ESS 배터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83%가 전기차용 배터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 사업의 성장률과도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25년까지 오하이오, 테니시 등을 포함하여 160에서 215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공장이 설립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전기차 시장하고 미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증권회사 기업 리포트에는 적정 시총을 100조 원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CATL에 이어 점유율 2위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중국의 배터리 사업 성장으로 인해 점유율은 2% 정도 떨어진 상황이라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흑자가 나왔고 올해도 무난하게 실적은 전년 대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내년에도 성장하고 2025년까지는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공모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14% 정도 된다고 하고 유통이 적은 것에 대해 내역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관 공모 수량 기준 40%에 달하는 해외 기관의 상장 후 최소 15일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 확약을 제시한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의 부양책이 갑자기 나와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잠깐 부양책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7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즉 MLF 금리를 2.85%로 기존 2.95에서 0.1% 내렸습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MLF 금리를 인하한 건 코로나19 발발로 경제가 충격을 받았던 2020년 4월이었습니다. 이날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에서는 실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도 22개월 만에 인하를 했습니다. 과거 2020년 3월 인민은행은 영레포 금리를 2.4%에서 2.2% 인하했었는데요. 이번에 0.1% 추가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인민은행이 정책 자금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에너지 공급 고장, 시장 가격 안정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이달 중국 당국이 MLF 금리 인하 등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내놓은 것에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경제 지표를 뜯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중국은 수출과 투자, 소비 중 소비가 크게 부진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1.7%로 전월의 3.9%보다 낮아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5.1%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헝다 사태를 필두로 부동산 경기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이고 투자 관망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 위축은 부진한 자금 조달 수요로 이어지고 있고 소비 위축도 한몫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 게 아닐까 하는 예상입니다. 최근 상해지수는 부양책의 힘을 얻어서인지 잠깐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 차이나 기업 H지수도 8,000선이 잠깐 붕괴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고 쉬어가는 형국입니다. 중국도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힘이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원인을 찾자면 여러 가지 악재가 시장의 투심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어제 이슈가 되었던 신라제 상장 폐지 결정 소식입니다.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영업일 안에 3심에 해당되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패와 대상 기간 부여 여부 등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심사위원들은 기심회에서 회사 측의 의견 등을 듣고 안건을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 기간을 부여받은 지난 1년여 동안 거래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모두 충족했다는 등의 신라젠 입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은 바이오 회사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고요. 신라젠이 편입된 펀드들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라 하루빨리 상장 유지로 좋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큰 악재는 셀트리온 그룹 관련 소식도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셀트리온 그룹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난 2017년 상장 전인 2016년도 사업 연도 손실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 대표 내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허즈마의 해외 약가 할인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를 평가 손실로 인식했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16년 사업연도 단기 순손실을 봐서 상장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제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에코프롬 PM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HDC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현장 붕괴 사고는 건설사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듯이 어제 건설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19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우건설 등 19개사의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시장에 매매 수급이 꼬인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 매수대도 실종이 되었고 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시장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FOMC 회의까지는 관망하거나 조심하는 상황이라 뚜렷한 반등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살펴보면은 10년물은 1.87까지 올라가서 기술주들의 하락을 부추겼고요. 미국채 단기 금리인 2년물도 살펴보았는데 2년물 국채 금리도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1%를 돌파했고 작년 9월에 0.2%대였는데 오늘 새벽에 1%를 갱신한 것을 보면 5배가 오른 상황이라 투자자분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환율이 조금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확실치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이 공격당하는 등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것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도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해서 오늘 삼성전자의 75,000원 지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의 지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2820선을 지켜주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 다시 자금이 들어와 시장을 받쳐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악재들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술주들의 하락도 같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의 물량이 계속 매도로 나오는 중이라 수급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의 악재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는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가총액 상위 순위로 보았을 때 바이오주가 많았는데 이제는 셀트리온 관련주 말고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과창판 E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TF는 사실상 상장 지수 펀드이기에 종목은 아니지만 주식처럼 거래가 용이한 점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과창판은 중국이 혁신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해 2019년 상하이 거래소에 개설한 증권시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판 나스닥 같은 시장입니다. 첨단 장비, 신소재, 바이오, 차세대 IT 등 수명사업에 관련된 회사가 상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과창판은 메인 증시와 달리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상장 요건도 간소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기술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변동성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책의 동반자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직접 투자하시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ETF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창판 스타50 ETF 4종목은 패시브 운용 3종목과 액티브 운용 1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시브 운용은 스타50 지수의 성과를 최대한 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운용은 스타50 지수 성과가 더불어 중국 육성 산업 테마 종목에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스타50 ETF 중에서 3종목은 합성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종목만 실물 편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TF마다 운영 전략과 구성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 노출이기 때문에 위안화에 투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투자 대상을 보면 파생 상품에도 투자하는 합성 상품 운영 방식입니다. 중국 상해 거래소의 신시장으로 분류되는 과학 창업판에서는 거래되는 대형주 5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로 비중이 큰 SMIC는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공급사로서 중국 정부의 기술 자립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은 스왑으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기준이 되는 기초지수의 등락만큼 정산을 받는 구조라 운용 보수가 저렴합니다. 킬덱스 중국 과창판은 선물로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 보수는 다른 세계 ETF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는 다른 포트폴리오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여기서 ETF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 선정이 어렵고 시장이 어려울 때는 ETF의 분할 매수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TF는 지금 다양하게 상장하고 있으니 본인의 취향에 맞는 펀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현재 시장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양책이 반영된 시점에 사는 것보다 그 전에 미리 선추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청파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회사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국내나 미국 ETF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